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오늘 그 이노빅스에 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무려 41%가 빠졌죠. 그래서 요 내용은 결국 왜 빠졌냐? TJ 로저스와 그 임원진들이 3일날 특별 프레젠테이션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발표한 내용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 이렇게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모틀리 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키포인트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뭐에 대한 노력이냐? 자, 세컨 제너레이션 배터리,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젠2 배터리 있죠? 2세대 배터리 개발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얘네들이 1세대 배터리에 관련된 생산 시설이 완벽하게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단 2세대에 지금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요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배터리 생산에 관련된 최적화가 지금 이번 연도 말까지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최적화가 좀 잘 돼야 생산 시설이 쭉쭉 배터리가 나오면서 매출이 올라갈 텐데 그거가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게 좀 약간 좀 타격이 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겐헌팅이 있죠. 주가가 쭉쭉 내려갔을 때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을 사고 싶어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투자자들은 뭘 더 원한다? 또 불확실성을 더 원한다. 그래서 이 주가가 이번 기회에 쭉 내려가서 이거를 할인된 가격에 이노빅스를 살 기회를 보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결국 45.8%가 내려갔다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뭐냐? 자, 트러블링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이 문제가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장 마감 후에 열리고 나서 4월 4일 날 이렇게 주가가 쭉 빠졌다. 4월 5일에 빠진 거겠죠? 쭉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팹1의 그 배터리 생산 시설 있죠? 이거에 대한 이제 그런 완공이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TJ 로저스가 또 무엇을 얘기했냐면 지금 이번 해 안에 지금 raise fund, 그러니까 그런 자금을 더 마련하는 그런 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 왜냐하면 이 자금은 어디 쓰일 거냐면 저 세컨드 제너레이션, 자, 젠2 배터리의 시설에 더 쓰일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빠졌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팹1의 생산 최적화가 올해 말까지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산을 하면 이제 매출이 쭉쭉 올라갔을 텐데 여기에 대한 매출이 이제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이노빅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좀 실적이 나와가지고 그런 걸 좀 예상했던 그런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약간 단기에 약간 뭔가 그 수익을 바랬던 그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많이 빠졌다. 거기에다가 주식 희석 가능성도 지금 TJ 로저스가 얘기를 하면서 주식 하락을 더 부추겼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팹1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여기 보시면 작년 지금 6월 달에 여기 지금 first commercial batch, 그러니까 첫 번째로 배터리가 생산이 돼가지고 이 회사가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을 했는데 여기 지금 팹1에서 만들었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 더 이상 앞으로 팹1에서 지금 이번 해에는 배터리를 생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팹1에 대한 생산 시설에 대한 그런 게 완료가 되기 완벽하게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배터리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결국에는 이 팹1에서 배터리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 하락이 당연히 생길 것이고 그다음에 그 결과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지금 putting more resource,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진 현금을 어디다가 더 이제 치중할 거냐? 세컨드 제너레이션 배터리, 그러니까 2세대 배터리에다가 더 집중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할 것이다. 결국 돈도 많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컨드 젠2 2세대 배터리에 대한 일단 언급도 했는데 여기에 지금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TJ 로저스가 이런 3일날 그 스페셜 프레젠테이션에서 안 좋은 얘기를 그냥 싹 다 그냥 뿜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이렇게 주가가 빠졌죠. 자, 그래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모틀리 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실리콘을 이용한 음극 100% 실리콘 배터리가 수년 동안 이야기가 있어 왔는데 이런 배터리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은 아마 조금 더 기술적인 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최적화가 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실 당연한 얘기다. 놀랄 것도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분명해진 것은 뭐냐면 이노빅스가 지금 다운 더 로드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는 길로 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만간에 딜루션 그러니까 주가 희석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이 이런 CEO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뭐 이런 임원진들이 이제 올라오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현실화가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uncertainty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좀 굉장히 큰 불확실성을 이제 소화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런 뭐랄까요 이노빅스를 두고 둘러싼 그런 불확실성이 지금 얘네들이 올라온 지 임원진들이 딱 올라온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빵 터져버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노빅스가 굉장히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살 수가 없다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렇게 가파른 매도세는 굉장히 지금 설득력 있는 엔트리 포인트 첫 매수 점을 얘기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뭐 러스 그러니까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은 앞으로 만약에 손실을 감안하고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자, 100% 실리콘에 대한 이 배터리가 대한 이야기가 수년간 있었죠. 그리고 이 배터리 대량 생산에 관한 프로세스의 최적화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거 사실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임원진이 바뀐 지 일주일 만에 굉장한 불확실성에 이제 휩싸였다. 그런데 이렇게 휩싸이면서 주가가 확 내려갔죠. 그래서 이런 것은 손실을 감내하고라도 큰 수익을 내려는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지나칠 수 없는 유혹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모틀리 풀 말고도 지금 시킹 알파에도 이렇게 좀 글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지금 팹1에 대한 그런 임프루먼트 액티비티, 그런 최적화를 2023년까지 연장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결정에 따른 것이다? Redirect Resource to Gen2. 그러니까 이노빅스가 가진 현금 이런 자산들을 Gen2에 약간 집중을 하기로 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Gen2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갈 거다. 그래서 지금 팹1에 대한 개발이 최적화가 조금 더 속도가 내려갈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팹1에서 생산되는 젠1에 대한 그런 배터리 그런 것들이 2023년도가 넘어서야 그러니까 2023년 말 2024년도나 돼야 이렇게 100만 배의 배터리 셀이 생산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페셜 프레젠테이션에 참가했던 그런 애널리스트 IB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JP 모건 말고도 한 3개가 더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이노빅스에 대해서 오버웨이 그러니까 매수 의견을 줬던 이 피터슨이라는 애널리스트는 이 지금 이노빅스가 이렇게 팹1 아니면 뭐 젠2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늦춰져서 굉장히 놀랐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요. 이게 2022년도 3분기 11월 달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여기 지금 제가 어제 스페셜 프레젠테이션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보세요. 지금 Manufacturing and Scale-up 있죠? 여기 보시면 we expect Fab1에 대한 액티비티, 그런 최적화를 2023년까지 연장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천천히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가진 현금 같은 것들, 리소스를 젠2에 포커싱할 거기 때문이다. 여기 지금 벌써 이런 내용, 그러니까 TJ 로저스가 얘기했던 게 벌써 이미 11월 달 스페셜, 그러니까 주주 서한에 벌써 이렇게 발표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듣고 시장이 약간 조금 굉장히 크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미 3분기 11월 달에 했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왜 이렇게 이성을 잃고 놀랐냐, 놀라고 도망을 갔냐, 약간 요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주가가 일단 41% 빠졌던 이유는 뭐냐면 팹1에서 일단은 제품을 생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배터리를 생산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매출 급감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들이 지금 2023년도에 매출을 기대하고 들어왔던 단기 투자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냥 도망갔다라고 이제 보이고 일단은 지금 이 가격에서 지금 현재 7.51달러인데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이제 하는 것은 물론 하방 리스크가 더 있어요.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제가 처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로저스 아저씨가 굉장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인페이즈 에너지를 그냥 부활시킨 그 아저씨와 그 아래 기술자들이 굉장히 쟁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사람들을 믿고 굉장히 우리가 지금 단기 투자 말고 장기 투자로 간다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어쩌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노빅스가 41%를 빠졌고 지금 프리장에도 1.4% 정도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나중에 얘들이 이렇게 매를 어제 다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TJ 로저스가 이 회사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최근에 전기차들이 계속 목표 대수를 줄이고 이러면서 목표가가 계속 내려가고 주가가 내려가는 것처럼 언젠가는 2023년도 중반, 2023년도 말에 발생할 이런 일들이 지금 TJ 로저스가 오면서 굉장히 명쾌하게 밝혀졌고 깨끗하게 밝혀짐으로써 우리가 나중에 맞을 매를 이미 지금 다 맞았다. 41%를 다 맞았다. 마이너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TJ 로저스가 우리가 지금 투자자들과의 굉장히 투명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길 원했고 이 지금 스페셜 프레젠테이션에서 가감없이 정말 솔직하게 우리가 이 정도로 진행을 할 거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물론 충격을 받았지만 어쨌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못 지킬 약속을 하지 않는 이노빅스가 되었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이노빅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히 계십시오.